이번에는 명도 이야기인데요. 명도 이야기. 음, 질문이 그렇습니다. 어, 저는 저 별로 뭐 인기가 없는 유튜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영상이 뭐냐면은 경매 강제 집행의 모든 것, 절차, 비용, 기간 등에서 제가 3년 전에 유튜브 초창기에 올려놓은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영상도 제가 가능한 한,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어지간한 건 다 해드렸고요. 어, 근데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댓글 같은 거 올라오는 것도 어지간하면 답변을 드리는데 참 입장 난감하게 하는 거는 제가 참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고 말을 하기가 난감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명도에 관련되는 거는. 오늘도 조금 난감하지만 여러분이 새겨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안녕하세요.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아주 작은 빌라 하나 낙찰받았는데요. 세입자가 이미 나간 상태인데 연락이 안 됩니다. 집주인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도명령 신청은 했는데 전기, 가스, 수도 다 끊겨서 사람도 안 살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강제 집행해서 문 개문해야 하나요? 신속한 방법은 없을까요?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으면은 질문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세입자가 이미 나간 상태인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미 나간 상태인데 연락이 안 됩니다. 그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까지 했는지, 일단 낙찰받고 바로 막 낙찰받자마자 막 그 명도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보다가 막 여기저기 질문을 남기고 계시는 상황일 수도 있고, 잔금을 납부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그죠? 세입자가 이미 나간 상태인데 이 세입자가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 임차인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입자가 뭐냐면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대부분 끝까지 버티죠. 법원으로부터 뭐 받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낙찰 받은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달라고 하든지 이사비라도 받든지 뭐 어떻게 하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들도 있죠. 저기 있어요. 경매가 진행되고 뭐하고 막 이렇긴 하지만 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교나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임차인은 말입니다. 임차인은 꼭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예를 들면 있다가 나갔잖아요. 있다가 나갔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있다가 그 이후에 이사를 나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대항력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런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연락이 안 됩니다 했어요. 세입자는 이미 나간 상태인데 연락이 안 됩니다. 자, 세입자, 여러분 보통 이제 경매 낙찰 받으면은 세입자 연락처 있잖아요. 세입자 연락처 우리가 파악을 하죠. 세입자 연락처는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어떻게? 세입자건 아니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소유자건 우리가 낙찰 받으면은 연락을 서로가 그래서 만나든가 뭐 전화 통화를 하든가 해야지 뭐 서로 의사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내용 증명 보내고 뭐 보내고 아무리 하고 뭐 해도 없어 사람이. 예. 그래요? 안에 있으면서도 문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죠?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어디론가 완전히 가버린 경우도 있고, 어디론가 갔는데 띄엄띄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경매를 하다 보면은 경매를 한 두어 건, 몇 건밖에 안 해본 분들은 자기가 한 게 다 전부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낙찰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법원에 가서 서류 열람하죠. 서류 열람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 열람을 해보면은 소유자, 예, 소유자 겸 채무자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소유자 겸 채무자 또는 뭐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게 나와 있죠. 주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담보대출 있지 않습니까? 예, 담보대출 그 받은 은행 있잖아요. 거기에 대출 신청서, 담보대출 신청할 때 그 관련 서류들 거기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서류를 그거까진 필요 없잖아 하고 은행에서 법원으로 제출, 그 페이지는 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저는 있었어요. 그럼 이제 소유주 전화번호는 나와요. 근데 저기에요. 소유주 그런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전화번호가 알고 싶은데 거기 그 대출 저기 서류에 관련 서류에 여러분 법원 가서 서류 열람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그 후순위 이제 그러니까 왜 은행에 그 담보대출이 있고 그 밑에 개인 근저당 보면은 우리가 사채라고 하죠. 그죠? 예, 개인 사채하는 사람들 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경매를 오래 하고 많이 사건을 많이 보다 보면은 주로 그걸 업으로 하는 사채하는 그분들 이름도 눈에 익어요. 누구 이러면서 각 지역별로 특히나. 그래서 그 사람 집에까지 찾아가 가지고 소유자 전화번호를 알아낸 적도 있습니다. 예, 꼭 만나야 돼서 집은 비워버리고 없으니까 짐은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 같으면은 법원에 있죠. 법원에 배당 요구 그죠? 자기들 왜 권리신고할 때 보면 임대차 계약서 들어가죠. 거기 임대차 계약서에도 임차인의 전화번호가 있고 배당 신청서 거기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 기재를 합니다. 연락처가. 그렇죠? 그렇게 임차인 연락처는 받아내게 내고 그리고 그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또 대부분 연락이 되죠. 예, 그 집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데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어디 갔다 오거나 그런 경우에도 전화를 하면은 자기들도 보증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락이 째까닥 되는 편이에요. 자, 근데 연락 자체가 안 된다. 세입자가 연락 자체가 안 된다. 그거는 그 사람은 뭐 배당하고는 관련이 없는 임차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죠? 어쨌건 그래서 나가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집주인도 연락이 안 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 자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연락 자체가 안 되면은 교과서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교과서적으로 자 잔금을 내면서 우리가 잔금 내고 그리고는 소유권 이전 촉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잔금일 날 등기부가 바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등기부 상으로 내 명의로 넘어올 때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내 명의로 넘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대금 납부한 거 있죠. 증명서.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을 그러면은 해야 되는데 누구 앞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인도명령 신청이란 것은 뭐 누구를 떠나가지고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집에서 안 살아. 예, 안 살아요. 그러면 누구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세입자라는 말을 했잖아요. 세입자. 그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이미 나간 상태다 이러면은 저는 임장 단계에서 그거를 알아내요. 임장 단계에서 알아내는 게 조사를 하는 거죠. 전기, 가스, 수도가 다 끊겨서 사람도 안 살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기, 가스, 수도 다 끊겨서 사람도 안 살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요거는 여러분이 좀 활용을 하실 게 뭐냐면은
인도명령 신청 있지 않습니까? 예, 인도명령 신청할 때 인도명령 신청 아주 간단하죠.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단한데 거기에다가 조금 여기에 지금 쓴 것처럼 전기, 수도, 뭐 가스 이렇게 다 끊겼고 사람도 안 산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그죠? 첨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을 해서 첨부하면은 참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청을 하는데 다 넣고요. 서류 넣고 그리고는 경매계 그죠? 경매계에 가서 그죠? 뭐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방문을 해서 경매 계장님한테 이런 신청을 넣었는데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그 인도명령 신청 그 하면은 저기 뭐죠? 그 대항력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소유자 같으면은 하루 이틀 만에 인도명령 결정이 나고 그리고는 배당에 관련되는 임차인 같으면은 배당일 전에는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그것도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신문서 발송을 합니다. 당신이 거기에서 왜 살고 있냐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그런 절차까지 다 거쳐서 인도명령 결정이 났다고 쳐요. 자 인도명령 결정이 나서 이제 인도명령 결정문을 발송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송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송달이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송달시키는 것도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최악은 뭐냐면은 발송했어요. 자, 돌아와요. 폐문부제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특별 송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야간이나 휴일, 특별 또는 주간 특별 송달 신청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정하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러면 집행관이 짬날 때 가는 거예요. 집행관 바쁘면은 한없이 또 딜레이 돼요. 어쨌거나 그것도 한 2주 걸려요. 예?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올립니다, 보통. 그러면은 공시송달하면은 그때부터 해서 또 2주가 지나야지 그게 시효가 완성돼요. 그러면은 짧게 잡아도 한 달 반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야 뭐죠? 송달 증명원 떼가지고는 집행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어차피 사람이 안 산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자료도 넣고 열심히 하면은 이제 집행관님들이 그 절차를 조금 단축시켜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10 몇 년, 그죠? 20년 가까이 실제 경매를 한 거는 20 몇 년이에요. 제가 99년도부터 낙찰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제가 직업으로 한 것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처음에는 직업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건을 하면서 제가 정말로 빨리 해줬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지? 창원법원 마산지원에 있는 어느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매를 진행하는 동안도 서류가 송달이 전혀 안 됐다라는 거를 그분이 알고 계시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그냥 발송 송달로 발송 송달은 뭐냐면은 인도민의 결정문을 등기로 보내잖아요. 우체국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쪽에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발송 송달로 처리가 되면은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런 경우가 딱 한 번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특별 송달을 하지 않고 그죠? 한 번 갔다가 되돌아오고 예,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공시송달로 특별송달을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로 그래도 바로 올라간 경우들도 있었고 뭐 아주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계속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증빙을 하고 그러면은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